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장 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전체 장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입니다. 63%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민주당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볼 내용은 어디냐면 TK하고 PK 지역의 여론입니다. TK를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고 PK는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요. PK 지역으로 가면은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TK에서만 보더라도 49대 40. 이 여론을 이준호 대표님, 글쎄 당 지도부는 뭐 다른 조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의 수치와 실제로 또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갤럽에서 이제 저걸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TK, PK,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우파 쪽에서 상당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곳인데 거기서 과반 정도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부에서 뼈아픈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그 쓴소리위원회를 출범을 했거든요. 쓴소리위원회. 예, 쓴소리위원회를 해가지고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가감 없이 비판할 것을 비판해주는 그런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소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당 대표에게 지도부에다가 해달라라고 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귀를 닫고 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 열린 귀로 좀 그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가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 대표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케줄대로 이제 장 대표가 했을 때 이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그분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내년 1월 말쯤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 예, 1월 말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네.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선고요? 그렇죠. 선고가 나오겠죠. 그때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겠죠. 예.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겁니다. 무죄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모를 했던 이제 민주당한테 엄청난 역풍이 부는 거죠. 아니, 무죄가 된다면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예 국면이 그렇죠. 그냥 아예 국민이 다 전환되는 바뀌어버린 거죠. 대형 사건이 그렇죠. 되는 대형 사건이 거고. 되는 거죠.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된다면은. 그래서 1심 선고까지는 보는 분위기라는 네. 말씀이세요. 윤한홍 의원 또 얘기하면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김 의원께서는 이 분석에 대해서 그럼 그게 기본적인 지금 TK 민심이거든요. 예. 그게 PK 민심이에요.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T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게 1등 공신이 그때 TK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후회감도 있었고 하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이 됐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대구시장에 그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에 출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후원 영상도 보내주고 했지만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제 TK 민심도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총괄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장을 두 번 지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맨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주 찐년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영남권에서의 어떤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예.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장동혁 어떤 대표 체제가 조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어떤 잘못된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탄핵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때도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탄핵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에 다 졌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다 졌는데 2022년도에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그 다음에 총선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모여 있으면 다음에 대선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은 아마 장동현 대표 체제로 그러니까 자유우파만 모으는 그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방금 우리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내년 1월달 정도가 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당의 방향이라든가 장동현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냐 하는데 그때가 되면 좀 너무 늦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 어떤 기업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지금적으로 아마 고착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 가면 너무 늦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저는 곁들여 드립니다. 예. 또 하나요. 그 당원 게시판 중간 발표로 친한계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예, 한번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대표로서 리더십 흔들리기 예.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연스럽게 더 이제 예. 더 이제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 존재하는 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예. 지금 거기에 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팀이 쿠팡보다 못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쿠팡보다 못한 조직이 돼버렸다고. 왜냐하면 쿠팡은 해킹당해갖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당직자라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네. 어제부로 국힘은 정말 쿠팡보다도 못한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저 장동혁 대표는 쿠팡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쿠팡에 비유하기도 하고 정성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뭐 물론 라이벌일 수 있지라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실 저 이 당원 게시판 게시 글 이게 밖에서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쓴 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가족으로 추정된다는 명단까지 실명으로 공개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사안 자체의 심각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매개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딱 하나 잡고 있는 무기가 이제 저거였던 거죠. 예. 이제 이 시점에서 공개했고 그 이전에 이미 당 윤리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사전 정지 작업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당심이 일부라도 움직이는 상황까지 완전히 차단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저걸 통해서 징계라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예.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만의 스케줄 중에 저것도 하나의 이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내 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지금 예. 이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저도 이제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저만의 타임 스케줄은 당과 함께 예.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준호 대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판에서 손발을 무는 걸 넘어가지고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습니까? 한동훈 당에서는? 대표를요. 예.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현재 그 당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당의 어떤 이제 화합이나 단결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분란을 일으키고 그 있다? 여전히 이제 갈등과 분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본인이 거기에 주동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일부가 많다고 봅니다. 당원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 내에 있는 당원 게시판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예. 거기서 어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요. 정청래 당대표를 계속 띄워주는 그런 만약에 당원 게시판에 움직임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조직화된 지휘 체계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면 그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욱 지사 처벌받은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 자꾸 응원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예.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해야지 우리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직진하는데 걸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명성을 좀 약화시키는데 한동훈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볼 텐데 이 얘기는 한 분에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라는 정치인이 과연 같은 정당의 울타리에 있는 일이 가능할까? 저는 모든 상황 열려 있습니다. 어허. 네, 그런 거에 예.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저를 안 감정이 좋아하는 것 있어요?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요? 네. 그럼 만나자 그러면 만나실 생각 있어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그분이 뭐 국민은 대표할 때 뭐 개혁신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고 뭐 이것저것 공격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딱히 공격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과 제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성시은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주일 전과는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싫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지금 실제 저 11월에 발언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발언했을 때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축출 과정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도 쫓겨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쫓겨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장동혁 지도부의 이런 것들은 전 매우 부당하다고 보는 게 예. 글쎄요, 만약에 아까 저희 당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어떨 것 같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원 명부를 공개해도 됩니까? 사실 그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당원 명부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 이거는 야당의 탄압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지금 본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당원 명부를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썼다고 합시다. 중간 결과는 그들이 맞다라는 식으로만 거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런 글을 올렸을 때 그러면은 그 죄명은 뭡니까? 국가원수 모독죄입니까? 당원 1호 당원 모독죄입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분란을 일으켰다? 뭐 글쎄요. 저는 그 당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희 당을 향해서 명청대전하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은 뭐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약간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는 복합적인 감정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본인이 막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대의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